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수업을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전체 다를 모아놓고 그냥 일반적인 사주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사주를 모아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체도 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요. 나체도 화살을 갖고 있는 사주들의 특징들, 그 나체도 화살의 실제 사례 사주를 한 4개 정도만 올려놓고 실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유년, 갑오월, 경오일, 그 다음에 이모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41세고요. 뭐 이게 제가 지금 오늘은 마우스펜이 없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마우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 나체도 화살 같은 경우는 갑자, 정묘, 기묘, 그 다음에 경호, 계유일주들을 나체도 화살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체도 화살들을 바라볼 때는 이거는 다른 도화살들도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강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좀 더 그 기질을 강하게 드러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호일주가 좀 더 강하게 나체도 화살의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신유년, 갑오월, 경오일, 이모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도화살이라고 하는 나체도 화살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요. 이모라고 경우에서 5라고 하는 나체도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또 5가 많지요. 그런데다 띠도 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에 좌우묘유라고 하는 글씨는 4개는 없습니다만은 4개 다 전부 다 도화살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뭐 미모가 있겠다, 아름답겠다, 때로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남들한테 보이기도 상냥하고 이런 기질도 뚜렷하게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처음에 배운 대로 하면은 경금일주는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고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덧붙이면은 천간에 좋은 거는 간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정화도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간목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정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의 특징처럼 아주 뭐 지지의 도화살을 쭉 가지고 있는 사주의 특징처럼 미모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요. 아름답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사주에 토의 기세가 없습니다. 대체로 토의 기세가 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또 외형상 보기에는 살이 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날씬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도 그렇지만은 뭐 하는 일도 그렇지만은 아주 날씬하고 키도 훤칠하게 큰데다가 미모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또 하나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한 사주지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다 보니 운으로 따질 때는 토와 금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의 운, 그 다음에 35세 토의 운을 기둥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토의 운, 금의 운, 그 다음에 금의 운, 토의 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은 꽤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운도 같이 사주의 운은 꽤 무난하게 받쳐주고 있는 사주고요. 그래서 뭐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한다, 관이 천간에 없습니다만은 지지의 관을 뚜렷하게 관이 많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세 개가 있고 또 월지에 있다가 보니 관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혼탁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혼탁하지 않은 거의 의미는 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되겠죠. 많기는 하지만은 청하기는 하더라. 그러면은 관은 정관은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신강해야 된다. 때로는 정인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정제가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정관은 뚜렷하게 있는데 뭐 신약한 사주기 때문에 운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의 틀을 받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틀을 받쳐주는데 거기다가 좀 더 덧붙이면은 정인의 기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정제도 없죠. 편제라고 하는, 근데 경금은 정제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좀 더 경금한테는 재물의 역할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운에서도 이렇게 25대 운의 정화대 운을 만나서 직업을 뚜렷하게 가졌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관이 청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 가졌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뛰어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키도 훤칠하게 크고 학교도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 서울 최상위권에 몇 개 있는 대학 그 중에서 하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뚜렷하게 다녔고 직업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 자녀를 둘 뒀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아이 양육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만났었을 때는 이제 조금 활동적으로 막 다니다가 아이 양육 때문에 집에 있다가 보니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때였었지요. 근데 뭐 기질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주가 차분하게 집안에 있으면서 살림을 하거나 이럴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하리라고 보지요. 그래서 이런 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 봤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의 특징 이런 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에 때로는 다른 유화와 때로는 관이 많기는 하지만 청하게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질 뭐 조금 단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관이 좀 더 천간에 떴으면 좋았었을 텐데 관이 천간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 때로는 운에서 그렇게 썩 잘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능력을 크게 발휘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기질도 좀 있고요. 여자분 사주가 조금 더 양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특히 유금 같은 경우는 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이 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한 때 유는 양인입니다. 물론 연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양인의 작용을 한다라고 하지요. 그 기세가 수더분하거나 차분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는 아주 뛰어나긴 하지만은 운에서 그렇게 썩 잘 받쳐준 사주는 아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평가적으로 따지면 잘나고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사월 참 요것도 하나 더 보죠. 띠가 이제 지지에 일지에 좌우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지에 좌우묘를 가지고 있으면 진도화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 띠는 일지에 오를 갖고 있으면 진도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축 띠를 가지고 있는데 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도화까지 도화살의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사년 기유월 그 다음에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사람도 45세고요. 여자분인데 또 도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일주에 나체도 하죠. 또 지지는 경금이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또 경금한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양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양인의 기질은 편관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중중하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또 양인 같은 경우는 신강해야 된다. 신약한 것이 발달이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주는 신약한 기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에서는 토와 금의 운을 뺀 수, 목, 화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화 이런 식으로 인해서 운은 나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이제 문제는 관이 많아서 좀 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관이 여기에 관 하나, 여기에 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제가 늘상 말했었죠. 이거 재혼할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지지에 사와, 유와, 축이라고 하는 복덕수기격의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덕수기격의 기질은 월지에 때로는 지지에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근데 이 복덕수기격의 기질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양의 기질로 보지는 않습니다. 음의 기질을 음의 천간으로 가서 사유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덕수기격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지에 양의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의 기세가 아주 강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금의 기질이 정화의 기질이 화의 기질이
잘 사용이 될 거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정인의 기지를 천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 정인과 정관, 때로는 정인과 정관, 때로는 이 사유축 뒤에 또 아까 얘기했었죠. 사유축 뒤는 일지에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지에 오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홍염살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아주 여자로서는 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요. 뭐 자기네 하고 싶은 일,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뚜렷하게 자기 기세를 드러내면서 뭐 외형상으로도 미모도 뭐 뛰어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한 미모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활동력, 때로는 경호와 나체도와 쌀과 홍염의 작용, 진도와 기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어떤 외형적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재가 없기 때문에 재는 없어도 뭐 관을 사용해서 재를 벌어들이면 됩니다. 내가 그 관을 꼭 사업이란 틀이 아니더라도 재를 내가 관을 사용해서 벌어들이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도 뭐 그렇게 크게 흉하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틀이 괜찮지요? 다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주는 을사년 정해월, 그 다음에 계유일, 그 다음에 병진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고요. 57세입니다. 이 사주도 계유일주지요. 나체도 화살은 갑자, 정묘, 기묘, 경호, 계유일주를 나체도 화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체도 화살에서 계유일주는 둘 다 음의 기질이고 때로는 활발하게 발산하는 기질이 아니다 보니 또 이 차분한 양과 음이라고 하던 금수는 음의 기세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체도 화살의 작용 중에 계유일주는 크게 그 작용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계유일주들이 그래서 나체도 화살이긴 하지만은 뭐 외형상으로 뛰어난 뭐가 보인다라든가 외모가 있다라든가 이런 아닌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잘 대한다 해서부터 때로는 서비스가 좀 있다, 외형적으로 관계 맺기를 잘한다, 이런 틀은 가지고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좀 사주를 보면은 개수는 가을과 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고 개수는 간목, 병화, 기토, 신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뚜렷하게 뭐 간목이 있거나 기토가 있거나 신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개수는 이게 어떤 의미, 신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신강한 사주입니다. 개수가 월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유금의 생조를 받고 있으니 이거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목화토의 운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의 운, 토의 운, 그 다음에 목의 운, 목의 운, 토의 운, 때로는 화의 운, 목화의 운,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천간의 기세가 천간충의 기세까지 뚜렷하게 보이고요. 지지도 사해충의 기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개수가 천을기인이긴 합니다. 임계는 묘사가 천을기인인데 천을기인은 충하면은 그 작용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귀함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을기인의 작용은 없다. 근데 또 여기 또 정계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초년의 재는 전부 다 깨지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돈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려운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금전적으로 여유롭다거나 뭐 넉넉하게 있다라거나 이렇게 보이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관이 지지에 있고요. 때로는 관이 아주 초년에 이렇게 17대 운에 관을 한번 꺾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실제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연애를 했는지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맺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혼인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오기 때문에 이 진이 진유합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의 인연은 때로는 정인정관의 기세가 뚜렷하게 천간의 지지에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세는 어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사대운에 아마 혹시 남자 인연을 맺지는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줬었는데 본인도 뭐 굳이 뭐 꼭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처음부터 말을 쉽게 하거나 뭐 나체도화살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하고 관계 맺게 하는데 쉽게 얘기를 터야 되는데 이 사주는 쉽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러 와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더니만 뭐 좀 얘기가 터지고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 뭐 글쎄 낯가림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친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얘기를 술술술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계유일주의 특징은 그런 어떤 느낌, 먼저 행동을 하거나 뭐 나체도화살이긴 하지만은 뭐 이게 그 역할이 크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하거나 먼저 겉으로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기질보다는 차분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다가 보니까 그 기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나체도화살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이 계유의 나체도화살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도화살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뭐죠? 신유년, 그 다음에 경자월, 계유일, 을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또 곤명사주지요. 41세고요. 그래서 이 사주도 바라보면은 계유가 나체도화살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유의 나체도화살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걔가 월지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월지가 뭘까요? 개수는 가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겨울에 태어났죠. 앞에서 보다시피 개수는 간목, 때로는 병화, 때로는 신금, 때로는 기토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사주에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개수가 자수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자는 뭘까요? 뭐 단순하게 따지면 비견급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개수한테 자는 걸록입니다. 걸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걸록인데 재관이 없습니다. 걸록에 재관이 없다는 말은 노다공소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이 사주는 개수가 개유일주를 가지고 있는데 묘유충하고 있고요. 또 유유라고 하는 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의 파도 있고요. 또 여기도 또 자유의 파가 있습니다. 지지가 엄청 복잡하지요. 천간을 봐더라도 을경합, 때로는 을신충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나체도화살, 계유의 나체도화살은 지지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지가 복잡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지지의 도화살의 작용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계유의 나체도화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지의 유도화밖에 보이지는 않지요. 또 사유축 D는 지지의 오가 진도화라고 했었는데 그 진도화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살이 찌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나이에 비해서 뭐 57살이니 뭐 좀 적당히 살이 찌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요. 그래서 물론 뭐 아가씨처럼 날씬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유도와 계유의 나체도화살의 느낌을 보이진 않았는데 이 사주를 바라보면은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주 뚜렷하게 개수가 개유일주의 나체도화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유, 자, 유, 묘유 이래서 이 네 개 다가 전부 다 도화살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미모가 뛰어나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묘유충, 유유의 형, 그 다음에 을경합, 을신충 이런 기질을 가지다 보니 뭐 말이 아주 딱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뭘 질질 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행동력도 분명하게 있고요. 조금 차가운 듯하게 약간 뭐 이렇게 막 차도녀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런 시크한 느낌까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게 할 때는 먼저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한 말, 행동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뭐 뭘 좀 가르쳐 봤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르쳐 보다 보니 이 사람 아주 뚜렷하게 잘 받아들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또 사유축 D는 지지의 오가 진도화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지지의 좌우묘유라고 하는 도화살 중에 우는 없습니다만은 미모는 뛰어난 사주에 뭐가 없나요? 재관이 없지요. 재도 없고 관도 없습니다. 걸록이 재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조금 노다공소다라고 말을 했지요. 한 만큼의 뭐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뭘 했더라도 성취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찾으면은 이 사주도 수목화의 목화토의 운을 찾지요. 그래서 목, 그다음에 목, 또 토,
때로는 목, 토, 목, 화, 때로는 화의 기둥 또는 화토. 그러다 보니 운에서는 아주 35세 때부터는 아주 잘 흘러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관은 없습니다만은 운에서 재관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30대는 35대 운은 재관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분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뚜렷하게 두고 있는 분이고요.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학벌도 서울의 상위권에 있는 학교도 다녀서 거기에 대해서 졸업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분도 아마 이제 자기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분과 같이 직업을 가지다가 아이를 직업을 가지다가 자녀가 양육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거기에 그만두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불편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있는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로를 잡아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로를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골록이 이제 재관이 우선이니 이 사주를 바라보면 인수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용신을 쓰자면은 이 사주는 식신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걸 잡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식신을 용신으로 쓰려고 하면은 자녀 이제 뭐 아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식상을 용신으로 쓸 때는 전문직처럼 프리랜서처럼 쓰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식신은 아닙니다만은 식신이 기둥으로 서 있을 때는 상관의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 상관하는 것들처럼 상관의 작용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관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사주의 특징을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경우의 두 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우 두 개, 계유 두 개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경우 두 개, 계유 두 개의 사주를 바라볼 때는 이 사주의 틀을 바라볼 때는 나체도와 쌀이긴 합니다만은 경우의 나체도와는 아주 뚜렷한 나체도와의 작용을 합니다만은 계유의 나체도와는 그렇지는 않더라. 그 나체도와의 작용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긴 합니다만은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도화살의 의미는 사람하고 좀 끼를 발휘하고 연예인처럼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데, 경호일주는 그런 느낌을 뚜렷하게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연예인 기질도 뚜렷하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계유의 나체도화살은 그런 작용을 그렇게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분하고 음의 기질이고 차가운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라든가 또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는 조금 설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개 경우와 계유에 대한 나체도 화살의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사주를 차곡차곡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집계를 내면서 여러 가지 조합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